할게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 이산 확률 변수가 이제 뭐냐면은 확률 변수를 이산적으로 정의한다는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1, 2, 3, 4, 5, 6이 되는 거고 1에 해당하는 확률이 6분의 1, 뭐 얘네 다 확률이 6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이 이산 확률 변수랑 대응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다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필기해야 돼. 알겠죠?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필기. 자,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이런 거죠. 뭐 버스가 도착하는데 뭐 10분부터 15분 사이에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쵸? 이 시간은 연속적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약간 연속 확률 변수인데, 약간 이렇게 말뜻으로만 해선 잘 모르니까 일단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그런 것만 아세요. 이게 뭐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이딴 게 있구나 하고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시작할 건데, 이제 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할 건데, 이산확률 변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이산확률 변수 표로 표현이 되거든요. 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표로 표현을 하냐면은 x값과 p값이 있는 거예요. x값과 p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예를 들었을 땐 이 x값이 1, 2, 3, 4, 5, 6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거기에 대항하는 p값이 6분의 1, 6분의 1씩 되는 건데, 보면 여기서 그걸 일반화 시키면 이제 어떤 x1, 그 다음에 또 어디 x2, 그 다음에 또 어디 x3 이런 식으로 있어서 총 n개의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p1값, p2값, p3값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pn값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어떤 식으로 쉽게 나오냐면 뭐 이런 거죠. 10개의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불량품이 3개래요. 불량품이 3개. 통계 문제나 아니면 뭐 확률 문제나 많이 애들이 까먹는 게 있는데, 불량품이 3개라고 하면 자동으로 불량품 아니고 제대로 된 양품은 7개죠. 그쵸? 제대로 된 건 7개.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개를 택하냐면 이 중에 3개를 택하는 거예요. 3개를 택해. 3개를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까처럼 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x의 후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x의 후보. x가 몇 개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건데, 봐봐요. 불량품이 3개 있고 양품이 3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지금 10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불량품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0개, 1개, 2개, 3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제 x값을 표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표로. x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p값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이제 앞에서 배운 확률 쪽이 좀, 확률 쪽, 경우의 수 쪽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게 쉽게 들어가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게 어렵게 들어가는 거. 이게 어렵게 들어가는 문제가 통계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쉽게 들어가는 게 통계 문제가 전체적으로 쉬워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쉽죠. 예를 들면 지금 10개 중에 3개를 택하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분모는 10C3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3개를 택할 때 불량품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양품 7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죠. 그쵸? 7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선 10C3분의, 자, 불량품이 1개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1개 뽑고 여기서 2개 뽑아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3C1 곱하기 7C2 이렇게 되죠. 그쵸? 보이나?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산 확률 변수 문제고요. 근데 또 하나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모든 확률의 합이 몇이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죠. 그쵸? 모든 확률의 합은 1. 그 다음에 모든 확률은 다 0과 1 사이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뭐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이산 확률 변수라고 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로 주는 것도 있는데요.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 좀 다 지우고 다시 갈게요. 말로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이산 확률 변수가 p, x, 라지 x는 스몰 x는
k분의 x 이렇게 해놓고 스몰 x는 1, 2, 3, 4, 5라고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얘를 우리는 표로 나타내야 돼요. 표로. 아까는 이게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말로 주어져 있는 거 우린 표로 나타냈잖아요. 그쵸? 결국엔 표로 나타내는 게 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표는 x랑 p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x 값이 뭐뭐뭐래요. 여기서 1, 2, 3, 4, 5죠. 그럼 x는 1, 2, 3, 4, 5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x가 1일 때, 자, p값. x가 1일 때 p값이에요. 그쵸? x가 1이면 x가 1일 때 p값은 k분의 1이죠. 그쵸? k분의 1. x가 2일 때 p값은 k분의 2. 그 다음에 k분의 3. 그 다음에 k분의 4. k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k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다 더한 게 1이다를 통해서 k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말이건 식이건 이거를 우리는 표로 나타내야 되는 거고,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는 이제 이 표로 나타내기가 조금 곤란한 애들 있죠. 그쵸? 그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변수 쪽만 잘 돼 있으면 뭐 그 뒤에는 이제 또 좀 쉬워지는데, 아이고야. 클리어. 잠깐만. 채팅이 듣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냐면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쵸? 평균을 배워야 되는데, 평균은 일단 말로 외우세요. 말로. 식으로 외우지 말고 말로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이에요. 그럼 이게 뭔 개소리냐면, 확률은 알겠죠? P값이에요. 별량이 뭐냐면 아까 X값, 그게 X값이거든요. 그게 별량이거든요. 별량 X값. 아까 표에서. 그러면은 아까 어떠한 표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X값, P값에서 X1, P1, X2, P2 이렇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N개 있다고 했으면은, 자, 여기서 성질 몇 개만 써줄게요. 성질이 뭐가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확률의 합이죠. 이걸 보고 모든 확률의 합이구나, 얘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평균이 의미하는 게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이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쓰냐면 2의 x 이렇게 쓰는데, 왜 갑자기 2가 이제 expectation of x 그런 거거든요. expectation이 그 기대값, 확률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x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자,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이랬죠? 그러면은 별량이 이거고 확률이 이거예요. 그러면 둘이 곱하고, 마우스 커서 보여요? 혹시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는지 말 좀 해줄래요?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마우스 커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좀 알려줘. 얘들아, 나한테 누가, 커서가 안 보여요? 커서 안 보이면 좀 불편할 텐데, 잠깐만요. 커서 좀 보이게 뭐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커서가 안 보이면 별론데. 커서가 안 보이면 조금 불편하죠. 그쵸?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도 조금 얘기 좀 해줄래요? 커서가 안 보여서 불편한지. 포인터 숨기기요. 찾았다. 이런. 자, 이제 보이죠? 그쵸? 보이죠? 자, 그러면은 제대로 다시 할게요. 자,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인데, 별량이 이거, 확률이 이거예요. 둘이 곱한 거의 합이에요. 이렇게 다 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는 x1이랑 곱하고 얘는 x1이랑 p2랑 곱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각각 맞는 것끼리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xk, p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평균 정의하는 것도 웬만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엔 분산에 대해서 할게요. 분산에 대해서 할 건데, 분산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필기하고 계시죠? 만약에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는데, 빠르면 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녹화해서 올리는 거를. 필기를 꼭 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산에 대해서 배울 텐데, 분산은, 자, 한글로 외워야 돼요. 한글로. 편차 제곱의 평균. 선생님, 편차가 뭔 개소리죠 하는데, 편차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편차가 뭐냐면은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별량 빼기 평균. 그러면은 선생님, 별량이 아까 x라고 했고 평균은 아까 우리 2x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이거 뺀 거, 이게 편차네요. 그러면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면은, 아까 뭐였지? 평균을 구할 때는 이거랑 확률값이랑 곱해서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랑 확률값이랑 곱해서 그거를 시그마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건 좀 약간 의미상으로 내가 이렇게 이해하라고 쓴 거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별량 x죠, 그쵸? 별량이 xi예요. 평균을 원래 우리 아까 2x라고 썼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가끔가다 m이라고 쓰기도 해요. 얘로 쓰건 얘로 쓰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개념서에는 이렇게 많이 m으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럼 m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다 평균값 하려면은 여기다 확률값이 와서 붙어야겠죠, 그쵸? 아, 왜 i지? k예요, 미안. k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게 분산의 원래 정의예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데, 근데 얘를 전개를 쭉 해봤더니, 이걸 전개를 쭉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전개를 쭉 해보면은 제곱의 평균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전개 과정을 생략할게요. 전개 과정은 어느 개념서에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 찾아보시고, 여기서 xk에 대한 제곱 pk 빼기 m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2의 x는 m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 자, 이거 세 개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거 세 개는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예요? x의 평균이 아니라 제곱의 평균이죠. 그쵸? 그래서 제곱의 평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이렇게 분산을 역으로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봐볼 건데, 어떤 예제를 들까? 좀 쉬운 걸로 들게요. x값이 1, 2,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값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라 할게요. 오케이? 자, 이걸로 예제를 들 건데, 그러면은 평균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평균은 자, 얘랑 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쵸? 그럼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분산이 뭐라고 하셨냐면 뭔가 연기하니까 좀 그렇다, 미안하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쵸? 그럼 편차부터 구해볼까요? 편차는 아까 뭐였어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었죠, 그쵸? 그럼 별량은 1, 2, 3인데 선생님 평균 계산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야죠, 그쵸?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4분의 7, 4분의 11이요. 그럼 평균 그게 m값이기도 한데 걔가 4분의 나 미쳤나? 4분의 11이 아닌데? 2죠, 그쵸? 맞지? 2. 자, 그럼 2예요. 평균이 2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별량은 선생님이 여기서 별량 빼기 평균인데 얘를 또 다시 정의해야 돼요. 편차에 대해서. 여기 편차가 오는 거고 거기에다가는 p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얘가 곱해주면은 1 빼기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2 빼기 평균이니까 0. 그 다음에 3 빼기 평균이니까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p값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쵸? 그럼 얘를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곱해서 곱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니까 제곱해 곱하면 어쩌 0 곱하면 1 그럼 4분의 1. 아, 그럼 결국에 그냥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럼 분산은 2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밀한 정의로 구한 거고요. 엄밀한 정의가 아닌 아까 내가 꼼수 있었죠? 꼼수 뭐였어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돌려서 구해볼게요. 돌려서 구해보면, 자, 제평평제로 돌려서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평균은 알았죠, 그쵸? 평균이 지금 2라고 알았어요. 그럼 평제는 4예요, 그쵸? 평균의 제곱이니까. 그럼 제곱의 평균을 찾아야 되는데, 제곱의 평균은 자, x제곱 p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얘는 1, 4, 9죠, 그쵸? 1제곱, 2제곱, 3제곱 하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은 곱하고 곱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10 더하기 2 2분의 5 2분의 5
더하기 2니까 2분의 9죠. 그쵸? 그럼 2분의 9가 제평이에요. 그럼 제평 빼기 평제하면 이게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아까도 분산 2분의 1 나왔죠. 어떻게 했을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을 했을 때 그래도 2분의 1이 나오고 제평 평제에도 2분의 1이 나와요. 우리 둘 다 해봤지만 뭐가 더 빨라요? 제평 평제하는 게 더 빠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에선 이게 나와요. 제평 평제로 구하는 게 나올 텐데 근데 혹시나 몰라요. 너네 혹시 분산이 제평 평제가 분산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는 걸 혹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격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분산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마쳤고, 자, 우리는 지금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 쪽이 잘 되면은 연속 확률 분포 쪽은 그냥 공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걔가 표준 편차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표준 편차. 이것만 그냥 공식처럼 하나 더 배우고 계세요. 분산은 V라는 기호로 많이 쓰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 이렇게 뭐 시그마라고 읽고 뭐라고 읽긴 하는데 나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의 기호로 많이 써요.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예제를 좀 예제 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할 건데 뭐 하나 뭐 별거 아니에요. 공식 같은 건데, 자, 2의 ax 플러스 b는 a의 2x 플러스 b거든요. 아이고, 2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창으로 하든가 카톡으로 하세요. 알겠죠? 내가 원래 스카이프로 애들을 싹 모아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그래서 그냥 하거든요. 다음번 할 때는 뭐 토크온이나 그런 걸로 그룹 토크 같은 걸로 좀 할게요. 진짜 수업처럼. 자, 이거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외우는 건 맹목적인 외우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유도라기보다 왜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ax 플러스 b의 평균이에요. 그쵸? 그럼 어떤 놈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그냥 뭐하면 시그마 ax 플러스 b 하고 거기다 p 값이 오면 되죠. 그쵸? 그럼 k는 1부터 n까지고 여기 뭐 xk, pk 이런 식으로 붙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정리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xk, pk 플러스 b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평균이었죠. 그쵸? 얘가 의미하는 게 아까 평균이었으니까 a의 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b가 되는 거예요. 그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v의 ax 플러스 b라는 애는 a제곱의 v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ax 플러스 b는 절대값 a의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얘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이거 유도 공식이 많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외워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내가 아까 한 것처럼 그대로 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뭐 나오는 거고 이번 문과모에서 나온 게 이런 거죠. 그쵸? 뭐 2의 3x를 구해라 이런 거죠. 그쵸? 그럼 걔는 그냥 뭐예요? 3의 2의 x죠. 그쵸? 뭐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이고, 다음에 클리어. 확실히 이게 애들을 보면서 하는 거랑 나 혼자 떠드는 거랑 좀 다르구나. 애들 보면서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가, 내가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아는데 그냥 혼자만 떠드니까 조금 힘드네. 그래도 계속 쭉쭉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항 분포 쪽을 배우는 건데, 이항 분포는 뭐냐면요, 말이 조금 그런데 이항 분포는 일단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 플러스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 자, 이거 필기 좀 열심히 누가 좀 해주면 좋겠어요. 강의 노트처럼 만들고 싶어서. 내가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필기 내가 하는 거 잘 해주세요. 채팅 다 보여요. 얼굴 보여달라고요? 저 누구지? 얼굴 이렇게 또 키려면 시간이 걸려요. 오늘 세수를 안 해서 미안해요. 자, 이항 분포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독립시행의 확률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값이랑 p값 이거 정의되잖아요. 그쵸? 이제 이거에서 이 p값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찾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항 분포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정한 확률, 일정한
P라는 확률로 일정한 P라는 확률로 N번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지는 것도 이항분포라고 할 수 있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이항분포라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또 많은 사건이 있어요. 주사위 동전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사건, 특정한 사건이 일정한 확률로 n번 시행되는 거면은 이항분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x가 그럼 0부터 가능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한 번도 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땡땡땡땡 중간에 뭐 k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마지막에 n번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이 k번 나오려면요. 자, 지금 n번 시행을 하죠. 그쵸? n번 시행을 하면은 n번 중에 k번 내가 원하는 P라는 확률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K번 나왔으면 지금 몇 번이 남았어요? N-K번 남았죠.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확률이 N-K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NC0, P의 0승, 1-P의 K승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럼 뭐 N쪽 부분은 NCN의 P의 N승, 1-P의 0승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걸 굳이 왜 배우냐면 그럼 좀 아까 생각을 해봐요. 아까 평균이 시그마 XK, PK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거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자, 이쪽 잠깐만 지울게요. 방금 혹시 카톡이라고 하는 거 들렸니? 이게 소리가 들어가나? 안쪽으로? 잠깐만 카톡 좀 끌게요. 끄면 안 되는데. 누가 말 좀 해줄래? 방금 카톡 하는 거 이렇게 카톡 소리 나는 거 들렸니? 안 들렸니? 아니야 그냥 할게. 답이 없네 애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PK가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NCK의 P의 K승 1-P의 K승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2의 X는 XK는 뭘까요? K죠. 그쵸? 왜냐면 아까 여기서 괜히 지웠네. P의 0, 1, 땡땡땡땡 여기가 K일 때 이 P 값이 NCK의 P의 K승 1-P의 K승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평균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CK K 곱하기 별량이죠. K가 별량 곱하기 확률값이 들어오는 건데 P의 K승 1-P의 K승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평균이죠. 그쵸? 근데 그러면 나올 때마다 이걸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때마다 이걸 다 계산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이거를 엄청난 긴 계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엄청나게 긴 계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정리가 NP 이렇게 바로 정리가 돼요. 신기하죠? 그쵸? 근데 이 중간 계산 과정은 개념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알겠죠? 내가 중간 계산 과정을 보여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하면은 분산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분산은 똑같이 NPQ로 정의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NP의 1-P 이런 식. 미안. 내가 왜 미쳤나? 지금 여기서 Q가 1-P예요. 그래서 지금 얘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괜찮죠. 그쵸? 그럼 이제 얘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얘가 문제로 조금 킬러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자,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문제 보면은 나한테 갑자기 이런 걸 구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 곱하기 10C 10의 3분의 1의 10승 더하기 9 곱하기 10C 9의 3분의 1의 9승 곱하기 3분의 1의 10승 3분의 1의 9승 곱하기 3분의 2의 1승 땡땡땡땡땡땡 3 곱하기 10C 3의 3분의 1의 3승 3분의 2의 7승까지 이렇게 구하래요. 이거 다 더한 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가끔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아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NCK의 P의 K승 1-P의 K승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지금 여기 잘 보면은 여기서 N이 몇이에요? N이 10이고 그쵸? N이 10이고
다음에 P가 3분의 1인 형태죠. 그쵸? P가 3분의 1인 형태인데 지금 그러면은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10CK의 3분의 1의 K승, 아니 3분의 2의 여기 1-K 아닌데 미안해요. n-K죠. 그쵸? 10-K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몇부터를 원해요? 우린 3부터가 원하죠.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3부터예요. 아, 자꾸 카톡 울리네. 이거 꺼야겠다. 애들이랑 카톡 하려고 한 건데. 일단 채팅창으로 말하세요. 카톡 끌게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 왔지. 근데 여긴 3부터 원하는 건데 우린 지금 1부터 10까지의 값이 한 방에 뭐라고 알고 있어요? 1부터 10까지 해당하는 값이 한 방에 평균이라는 값으로 np로 알고 있죠. 그쵸? 그럼 n 10 곱하기 p 3분의 1 이렇게 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0부터 2까지는 내가 원하는 값이에요? 원하지 않는 값이죠. 그쵸? 지금 남 3부터 10까지 구해야 되니까 1부터 10까지 해서 0부터 2까지를 빼줘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는 10c 0에 p의 몇 승이야? 10승. 아, p가 아이씨 멍청인가? p가 3분의 1인데 10c 0에 3분의 1의 10승 그 다음에 3분의 2의 0승 더하기 10c 1에서 3분의 1의 9승 3분의 2의 1승 10c 2의 3분의 1의 8승 3분의 2의 2승 얘네만 빼주면 되겠죠. 그쵸? 어쨌든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미를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본 포맷이랑 중간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모르죠.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문제를 좀 볼 건데 이제 몇 개 문제를 보는데 수능 기출 조금만 몇 개만 좀 쉬운 걸로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x, p 중간에 120은 어떻게 하냐고? 120이 무슨 말이지? 동영상 올라갈 거야. 0, 1, 2 문제 쓰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 a, 2a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표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나한테 찾으라는 게 이거예요. 2에 4x 플러스 10을 찾으래요. 이게 굉장히 문제 똑같죠. 그쵸? 이번에 나온 그 문제랑.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4에 2에 x 플러스 10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 x를 구해야 되죠. 그쵸? 어떻게 구하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a는 1 이렇게 찾고, 그럼 여기서 a를 찾아요. 그쵸? a를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곱해서 더하면은 그게 2x겠죠. 그쵸?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계산 안 해줘도 괜찮겠죠. 아이고, 셀렉트 올은 아닌데. 클리어. 뭐야. 잠깐만. 뭐지?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9, p. 자, 이게 이제 b라는 말이 이항분포의 약자예요. 이항분포의 약자. 그러면은 이 9가 n이 되는 거고 p가 원래 p값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9, p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9, p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표로 그렸을 때 xp에 0, 1, 2, 땡땡땡땡 저기 9까지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0은 9, c 0에 p의 9승 1-p의 p의 0승 1-p의 9승 그 다음에 그리고 또 1은 9c 0에 p의 1승 1-p의 8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얘도 뒤쪽에 쭉 있겠죠. 그쵸? 그럼 이 표를 한 방에 나타내는 게 b 9, p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둘이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담고 있는 거를 캐치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캐치해 두세요. 갑자기 문제 풀다 딴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9, p를 따르고 2의 x에 대한 전체 제곱은 vx라고 줬어요. 근데 그때 p를 찾으래요. 그러면 이건 제곱의 평균인데 그쵸? 분산 나왔어. 그러면은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면 이거죠. 그쵸? 이게 제곱의 평균, 제곱의 expectation 평균 빼기 평균에 대한 제곱. 뭐 이거의 제곱으로 써도 되고 아까는 m제곱으로 썼었죠. 그쵸?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건데 문제 지금 얘랑 얘랑 어떻대요? 똑같대죠, 그쵸? 얘랑 얘랑 똑같대. 근데 지금 여기서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이 뭐예요? 평균이 9p죠, 그쵸? 평균이 9p고 분산은 9p의 1-p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여기에 그냥 갖다가 들어가 주셔서 찾으면은 바로 2x제곱이 뭐 어떤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물론 그냥 얘랑 얘랑 똑같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찾아도 되고 뭔지 아시겠죠? 식만 세워지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또 비슷하고. 자, 이제 조금 살짝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이산항열 변수에 살짝 난이도를 높이면 주머니 속에 1, 2, 3 하얀색 공이랑 그 다음에 1, 2, 3 검은색 공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검은색 공. 근데 여기서 두 개의 공을 꺼낸대요.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꺼낸 공에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최소값을 이걸 x라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일단은 x의 후보부터 찾으세요. x는 뭐뭐뭐 될 수 있죠. x는 최소값이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왜? 3, 3 꺼내면은 그쵸? 3, 3이 꺼내지면은 꺼낸 공의 최소값이 3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래요. 문제에서 야 평균 구해봐 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표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그럼 자 p 값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채울까요? 이 3부터 채울까요? 3부터 채우면은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최소값이 x가 되려면은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최소값이 3이 되려면은 3, 3 뽑히는 경우밖에 안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총 공이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쵸? 그럼 6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경우가 몇 개예요? 1개밖에 없죠. 3, 3 1개. 6C가 15죠, 그쵸? 얘는 15분의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가 최소가 되려면은 2랑 뽑히거나 2랑 3 뽑히거나인데, 지금 이 2, 3이 보세요. 하얀색이 검은색이, 그 다음에 하얀색이 검은색 3, 그 다음에 하얀색 3, 그 다음에 검은색이 하얀색 3, 그 다음에 검은색 3, 이렇게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쵸? 경우가 이렇게 5개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15분의 5겠죠, 그쵸? 경우 5개라는 6개예요? 뭐지? 6개라고요? 나 뭐 잘못했어? 누가 6개라 그랬는데? 잠깐만, 2, 3 하나, 둘 맞지, 그치?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나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러면 1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1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 1을 어떻게 찾냐면은 고민이 좀 되죠. 이 1을 15분의 뭐 해서 진짜 방금 내가 센 것처럼 찾을 건가, 아니면은 모든 확률의 합이 1을 응용해서 찾을 건가. 만약에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응용해서 찾으면 얘가 9죠, 그쵸?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확률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얘 2개만 찾고, 쉬운 거 2개만 찾고 6건으로 나머지를 찾아도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서 내가 확률에 대해서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 경우엔 1까지 그냥 찾으세요. 3개 찾아서 3개 더했을 때 만약에 1이 아니야, 그럼 내가 틀린 거죠, 그쵸? 내가 확률을 잘못 센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확인할 겨를도 있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2개만 찾아서 바로 하나를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로 해도 되고. 오케이? 미안해. 이게 실시간이, 이게 너네가 채팅 치는 거랑 내가 이거 쓰는 거랑 한 5초에서 6초 정도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알겠죠? 아무튼 문제 이거 지울게요. 뭐 표까지만 완성하면 되죠? 평균은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이 정도가 이제 조금, 요즘엔 이 정도가 4점이에요 요즘에 이 정도가 4점일 거예요. 너무 쉬워갖고. 실시간 느낌이요? 괜찮아요. 실시간 수업 너무 많이 해봐서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에서 아까 내가 약간 주의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자면, 난 지금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있는 거냐면요, 개념센을 위주로 수업하는 거예요. 개념센을 위주로 수업하는 거고, 개념센 안에서 학생들이 질문 무조건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만 지금 추려갖고 문제 같이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는데 B, N, P 이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말했죠? 얘가 나타내고 있는 표를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머릿속에 딱 떠야 돼요. 이렇게 N이 0부터
0부터 n까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독립시행으로 정의되어 있고, 알겠죠? 자,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평균이 3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그럼 천천히 이게 np고 그럼 얘는 np의 1-p의 루트 씌운 거죠. 그쵸? 이렇게 주어지는데 문제에서 난 찾으라는 게 이거예요. 2의 x, 아이고 2가 아닌데 미안해요. p의 x는 2 분의 p의 x는 3을 찾으래요. 이걸 찾으래요. 근데 문제에서 그런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 얘들아 떠들지 마라. 문제에서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 애들은 np만 가지고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만 찾을 줄 알지,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당황하거든요. 당황하면 안 되죠.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랬죠. 그쵸? 이 p값이 독립시행으로 찾는 거랬어요. 그럼 여기서 px는 2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찾으면 되죠? n, c, 2의 p의 2승 1-p의 잠깐만요. n-2승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nc3의 p의 3승 1-p의 n-3승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쵸? 선생님 n이랑 p는요? n이랑 p는 여기 위에서 찾으세요. 알겠죠? 위에서 계산해서 찾으세요. 내가 계산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바이노미얼 np라고 있으면 얘가 곧 나타내는 표를 알아야 돼요. 그 표의 확률은 독립시행을 통해 찾는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할 때 기출 볼 거고요. 지금은 기출 아직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 중요한 것만 빨리 찝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좀 어렵나? 어려운 사람 어렵다고 해도 되거든요. 어려운지 너무 쉬운지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여기 채팅방으로 얘들아 얘기 좀 해줄래? 카톡으로 해도 된다. 카톡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서 어려운지 쉬운지 얘기 좀 해줄래? 지금 이항분포 정도 끝낸 거라 어려운지 쉬운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반응 오면 바로 다시 시작할게요. 그냥 딱 개념 느낌?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느낌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기출에 적용되는 것까지 다 해줄게요. 내가 지금 말한 것들로만 풀 거예요. 말한 것들 이외에 몇 개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 내가 지금 내 자랑은 아닌데요. 나 지금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TV 적응이 안 돼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냥 하는데 좀 당황스러워요. 옆에 개념센 책 하나 두고 내가 원래 맨날 하던 대로 하는 거거든요. 연속 확률 분포 할게요.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랑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씩 보시면서 하면 돼요. 미리 조금 예고를 하면서 가자면, 아까 이산 확률 분포는 시그마였죠.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인테그랄로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 확률 변수가 정의돼요. x값이 a부터 b까지, x값이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아까는 뭐 예를 들면 x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의됐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그럼 이때에 해당하는 모든 확률값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확률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얘가 fx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fx dx가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너무 간략하게 설명했나? 어쩔 수 없어요. 좀 빨리 가야 돼서. 웬만큼 그래서 한번 읽고 오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데, 자, 이걸 계속 나는 이산 확률 변수와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은 뭘까요? 여기서 평균은 아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시그마 xp였죠. 그쵸? xk, pk였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또 똑같이 여기선 이 x가 인테그랄 뭐 a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다면 x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별량이고 fx가 확률이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적분통해서 찾는 거겠죠. 그쵸?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클리어. 자,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 문제 한 번만 쉬운 것만 하나 볼게요. fx가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줘요.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식으로 주는데 문제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여기는 AX래요. 그리고 0부터 X가 1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래요. X가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일단 조금
얘기해주자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연속이어야 돼요. 뭐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연속 확률 밀도 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모든 확률의 합이 1이죠. 그쵸? 모든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a, 이게 몇 나와야 돼요? 1 나와야죠. 그쵸?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적분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 ax 제곱에 1, 0 더하기 ax의 3, 1는 1 통해서, 이거 통해서 a 찾을 수 있겠죠. 그쵸? 내가 계산 굳이 안 할게요. 찾을 수 있을 텐데 문제에서 뭐 나왔냐면 a 찾는 거랑 또 이번엔 이걸 찾으래요. p의 x는 2분의 1보다 큰 걸 찾으래요. 오케이? 이걸 찾으려는데, 그러면은 2분의 1보다 큰 걸 찾아? 그럼 0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2분의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물론 1에서 잘려 있으니까 얘를 일로 가져올게요. 얘를 2분의 1부터 1까지 해선 아까 a 구하면은 여기서 ax 이렇게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또 1부터 3까지는 또 a 이렇게 와서 이게 답이겠네요 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도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0부터 3까지가 1이잖아요. 그쵸? 0부터 3까지가 1이니까 2분의 1보다 큰 거를 구할 때는 그냥 전체 확률인 1에서 0부터 2분의 1까지 확률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얘가 AX고, 얘를 조금 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조금만 도와주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연속 확률 변수가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0이고,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이렇게 얘를 함수를 지금 AX라고 줬죠. 그쵸? 이 함수를 A라고 줬죠. 근데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2분의 1보다 큰 이쪽이에요. 그쵸? 이쪽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하기 싫은 거야. 그냥 어쨌든 전체가 1일 테니까 1에서 여기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더 좋을 거예요. 물론 둘 다 할 줄 아는 게 좋겠죠. 그쵸? 아이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정규 분포 문제가 무조건 나오죠. 정규 분포가 뭐냐면은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거를 누군가가 연구를 통해서 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fx가 이렇게 나오죠.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뭐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에 대한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얘의 성질에 대해서만 알면 되거든요. 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겼어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산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 여기가 m이에요. 여기가 평균 값인 m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에 분산도 있겠고 이거에 표준 편차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건데, 여기 특징만 몇 개 알아두고 갈게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모든 확률의 합이면 얘를 인테그랄, 자, 이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근데 그 fx는 아까 막 어렵게 써줬던 거고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하면 걔가 1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모든 넓이에요. 이 모든 넓이는 다 더하면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절반 인테그랄 m부터 무한대까지 fx 한 건 얘는 또 0.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절반 있죠. 여기만 봤을 때, 오른쪽만 봤을 때는 0.5죠. 마찬가지로 왼쪽만 봤을 때는 또 0.5겠죠. 그쵸? 뭐 이 정도만 쓰이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설명 계속 이어나가면은 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 있는데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말했던 게 아까 대칭 있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거, 평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양쪽 대칭인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했던 게 이제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문과인가 이과인가 거기서 나왔던 건데,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물론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둘이 다 비슷한 값이죠. 예를 들면 얘가 4면은 얘가 2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많이 표준 편차 값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준 편차 값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어떤 애가 표준 편차가 둘이 같아. 근데 얘 평균은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뭐 M1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M1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또 M2가 있으면은 걔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둘이 표준 편차가 같을 경우에는 얘랑 얘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서로 겹쳐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성질이랑 약간 비슷하냐면 y는 2의 x승이랑 y는 2의 x승 플러스 1 지수함수 이렇게 생긴 애 둘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얘랑은 평행이동해서 둘이 겹쳐질 수 있죠. 그쵸? 그러니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표준 편차가 똑같을 경우에는 둘이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만 하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성질이 뭐냐면요, 평균이 이렇게 똑같아요. 평균이 어딘가에 이렇게 m 값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할게요. 표준 편차가 1. 좀 더 큰 데다 할게요. 좀 더 큰 데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그리고 똑같이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2인 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게 색깔이 그려지나? 잠깐만요. 색깔 지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다. 표준 편차가 2인 건요. 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평균에서 멀어져. 그러면은 평균에서 먼 값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편차가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펑퍼짐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엔 편차가 작아져. 그러면은 또 색깔 조정 좀 해놓을까? 이번에는 뭐야 잠깐만. 편차가 이제 2분의 1이 되면은 표준 편차죠. 미안해요.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 되면 편차가 작아지죠. 그럼 평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평균의 값들이 몰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 수능은 어떨까요? 요즘 수능은 편차가 클까요? 적을까요? 요즘 수능은 편차가 작죠? 왜 작아요? 평균에 많이 몰려있어요.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우면 편차가 커지고 쉬우면 편차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요즘에 너무 막 한 80점에서 90점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모여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필기 잘하고 있죠? 필기 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어떠한 평균값이 3이고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x값이잖아요. x가 4부터 5까지 해당하는 이 확률값이 궁금한 거예요. x가 p 3부터 x가 4일 때까지 이 확률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찾죠? 아까 말했듯이 인테그랄 고르게 분포한다는 표현은 수능에 안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고르게 분포한다는 표현은 수능에 잘 안 나와요. 나온 적도 없고. 어쨌든 자, 3부터 4까지 fx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 fx가 굉장히 괴랄하게 생겼죠. 그쵸? 굉장히 이상하게 띠껍게 생겼는데, 그럼 그때마다 얘를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군가 미리 구해놓은 표가 있어요. 누군가 미리 구해놨어. 미리 구해놓은 표가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미리 구해놨냐면요. 인테그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에 대해서 미리 누가 구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fx 값을 누군가 이렇게 미리 구해놓고 그거를 표로 우리한테 제공하죠. 그쵸? 표로 우리한테 제공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평균이 3짜리 표준 편차가 2짜리인데 걔를 평균이 0짜리 표준 편차가 1짜리로 바꿔야 되죠. 그쵸? 그럼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해요. 그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표준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표준화를 정확한 의미를 뭐 딱 아까 내가 써준 그래프 공식 함수 통해서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나한테 평균이 3이고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2짜리가 주어졌어요. 그래 나한테 P에 3부터 X는 5까지 해당하는 이걸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3부터 5까지를 구하라는구나. 자, 통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래프와 공식을 항상 같이 사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표준화 공식부터 할게요. 표준화 공식 Z. 자, 우리가 지금 쓰는 건 X축에 해당하는 걸 내가 쓴 거고요. 표준화된 걸 이걸 Z라고 부르거든요. 표준화된 거는 당연히 여기가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0이고 m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거죠. 그쵸? 표준화 공식은 이제 표준 편차 분의 x 빼기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3을 표준화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3을 표준화하는데 3 표준화해 볼게요. 표준 편차가 2예요. 표준 편차가 2 분의 x는 3 빼기 m은 2. 그럼 2분의 1이네요. 그쵸? 얘가 표준화 되면은 여기로 오면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도 표준화가 되면은 몇 될까요? 2분의 5-2죠. 그쵸? 그래서 2분의 3이죠. 그쵸?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아까 이 3부터 5까지 이 넓이 있죠? 이 넓이가 표준화된 거에선 2분의 1부터 3까지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부터 3까지 이 넓이가 되는 건데, 자, 칸이 좀 부족해. 아프리카 고화질만 지원해줬으면 칸 좀 더 넓게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P의 X가 3부터 5까지 에 해당하는 확률을 표준화를 통해서 P의 Z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나한테 표는 어떤 표를 주냐면요, 0부터 Z가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값이 P에, 이 값이 예를 들면 뭐 A라고 주고, P에 0부터 Z가 2분의 3까지 해당하는 값, 이 값을 B라고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런 식으로 안 줘요. 나한테 활용을 하게 줘요. 어떤 걸 활용하게 주냐면은 대칭성, 그리고 양옆 0.5씩 분배되는 거 있죠. 그쵸? 이런 거를 활용하게 주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자, 검은색으로 돌아갈게요.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 이 확률이 지금 B죠. 그쵸? 이 확률이 B예요. 근데 지금 0부터 2분의 1까지 해당하는 확률을 빼야 되죠. 그쵸? 근데 걔가 A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B-A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이번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이 문제의 응용인데, 대충만 보여줄게요. 정확히 숫자는 안 쓰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딘가에 평균값을 줬고요. 이렇게 평균을 예를 들면 뭐 한 10 이런 식으로 줬었고, 여기가 이제 8, 뭐 6, 4,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2, 14, 16 이런 식으로 줘서 P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또 X가 뭐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 땡땡땡, X가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에서 뭐가 없었냐면 표를 안 줬어요. 표가 없어. 표가 없으면 표가 없이도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푸냐. 자, 이거보다 작은 거를랑 그 다음에 또 6보다 작은 거, 8보다 작은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똑같이 6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x보다 작은 x가 4보다 작은 얘랑 x가 16보다 작은 얘랑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16보다 작은 건 여기 쪽이죠. 이쪽이죠. 근데 지금 이쪽이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둘이 대칭성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응용해서 푸는 거였거든요. 어렵지 않았죠. 그쵸? 어쨌든 뭐 정확한 해설은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가서 보시면 돼요. 아이고 힘들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의 활용을 조금 이그젠플 들어줄게요. 자, 문제에서 고등학생 500명,
고등학생 500명의 키가 평균이 17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라고 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요, 키가 165 이하인 애가 몇 명이냐, 이걸 말했거든요. 자, 문제를 풀 땐 항상 공식과 그래프를 같이 활용해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세요.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표준정규분포 그리면은 지금 평균이 170이죠, 그쵸? 얘가 170이에요. 근데 165 이하인 여기가 몇 명인지를 찾으랬어요. 근데 우리는 몇 명을 찾을 수 없어요. 뭐밖에 못 찾아요? 확률밖에 못 찾아요. 확률. 165 이하의 확률밖에 못 찾아요. 일단 확률부터 찾아보죠. 165 얘를 이제 표준화를 해주면, 가져오면은, 표준화한 건 평균 0이죠. 얘를 표준화해주면은 또 표준화 공식, 표준편차 분의 x 빼기 평균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또 표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0부터 0.5까지가 0.1915라고 주고요. 0부터 1까지가 0.3413이라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3413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건 0부터 0.5까지 이 넓이랑 0부터 1까지인 이 넓이를 주어졌어요. 그럼 뭐를 활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0부터 1까지를 활용해야겠죠. 0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여기랑 똑같겠죠. 왜? 대칭성을 통해서. 여기가 0.3413이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여기는 0.5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걔가 뭐가 나오냐면 7, 8, 5, 1, 0.1587 나오거든요. 그럼 키가 165 이하일 확률이 0.1587이에요. 근데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총 500명이죠. 그쵸? 지금 총 500명이에요. 지금 1587인데 총 500명이에요. 그럼 500명일 때 키 165 이하일 확률이 0.1587이었으니까 500 곱하기 0.1587 해주면 대략 몇 명인지 나오겠죠. 오케이? 대략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략 뭐 나오냐면요. 잠깐만, 내가 계산 실수했나? 계산 실수 안 했구나. 대략 뭐 한 75, 76, 77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쵸? 정확한 계산은 알아서 각자 해보세요. 자, 이런 게 이제 가장 쉬운 유형이고 이번에도 이런 유형이 나왔어요. 가장 쉬운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는 뭘로 할까? 여기 문제 나와 있는 데가 좀 이거 변형해 볼게요. 자, 서강대에서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대요.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몇 명 지원했다? 아까 3,000명이 지원했어요. 3,000명이 지원을 했어. 근데 걔네 성적이 70점이라고 할게요. 걔네 성적의 평균이 70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0점이라 할게요. 표준 편차가 10점이고 성적의 평균은 70점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 어떤 그 표준적인 그래프 어떤 표냐면 0부터 뭐 0.5까지 뭐 0부터 1까지 뭐 0부터 뭐 1.5까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 주어져 있는데 굳이 안 쓸게요. 내가 지금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어딘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평균이 70점이죠. 근데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뭐 별이라고 하면은 합격하려면 당연히 평균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맞아야겠죠. 그쵸? 그럼 다 별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합격률이 봐. 3,000명 중에 100명이 합격하는 거면 합격 확률은 몇이에요? 3,000분의 이거 2,000명으로 바꿀게요. 조금 그렇다. 2,000명으로 바꿀게요. 그럼 2,000명 중에 100명이 붙는 거면 합격할 확률은 5%죠. 그쵸? 합격할 확률 5%예요. 그러면은 여기 합격하는 애들이 여기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몇 프로예요? 5%죠. 0.05가 나와야겠죠. 이쪽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해볼게요. 나 지금 문제를 살짝 만들고 있는 거라 0부터 1.5까지 z 값이 조금 더 정확한 완벽한 표현을 할게요. p에 0부터 z가 1.5까지 이거를 지금 0.45라고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표준화했을 때 이쪽에다 다시 그릴게요. 표준화했을 때 여기 0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진 잘 몰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얘를 표준화한 거죠. 표준화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표준편차 10분의 x 별 빼기 평균이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0.05니까 당연히 여기가 0.45가 나와야 되고, 그게 0.45가 나오는 z값이 1.5죠. 그쵸? 그럼 이게 10분의 별 마이너스 70이 1.5가 나와야 답이 되는 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있나요, 혹시? 조금 살짝 어려워하는데 애들이. 질문 없어? 20초 동안 질문 없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게요. 20초만 기다려줄게. 카톡으로 질문 있다고 표현해도 돼요. 없나? 없니, 얘들아? 그치? 너무 완벽해서 없지? 미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항분포와 이항분포. 아까 이항분포 뭐였죠? 이거죠. B의 NP였죠. 그쵸? 이제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가 뭐냐? 우리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방금 이거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M 그리고 표준편차 뭐 있고 이런 거 있죠. 그쵸? 이런 게 정규분포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몇 명 나갔네? 이런, 몇 명 나갔지? 아까 늦게 들어왔다고 찡찡대던 애들인가? 자, 이거 풀 건데 이걸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똑같겠죠? 당연히 NP가 뭐예요? NP가 평균이었고, 그 다음에 NP의 1-P가 분산이었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로 예를 들어줄게요. 주사위를 450번 던진대요. 450번 던지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3의 배수에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을 구해볼까요?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뭐예요? 3, 6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은 평균은 NP니까 둘이 곱하면 150. 그 다음에 분산은 뭐예요? 분산은 NPQ. 45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100이죠.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0이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일단 이런 거 구하는 게 문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P 140 X 175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아요. 이 뒤로는 그냥 이항분포 정규분포는 이항분포를 통해서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찾는다는 것 뿐이고, 그냥 똑같아요. 또 표를 그리고 평균이 150, 그 다음에 마지막 170, 140, 175, 근데 여기가 140, 여기 이거 찾는 거예요. 그냥 이거 찾는 게 답이에요. 그럼 얘를 또 표준화하면은 10분의 여기 몇이냐, 2.5일 거예요. 표준화하면 이제 내가 바로바로 갈게요. 또 표준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럼 이거를 찾으면 답인 거예요. 이게 많이 안 어렵죠, 그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유형이고, 자, 이제 기본적인 거는 거의 끝났어요. 기본적인 건 거의 끝났는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몇 개 보여줄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0부터 10까지 정의되어 있대요. 근데 p의 0부터 x가 a일 때까지의 값이 5분의 2고, 그 확률 변수 fx라는 함수를 그래프로 어떻게 주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 값이 b고 이 값이 a, 이 값이 10, 이런 식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한테 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0부터 a까지의 넓이가 5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넓이, 이 빨간 넓이가 5분의 2라는 거죠. 그쵸? 빨간 넓이는 밑변 a 곱하기 높이 b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5분의 2라고 준 거예요. 그쵸? 근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쵸? 어떤 식 필요하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죠. 그쵸? 모든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이 모든 넓이가 1이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얘가 1이다. 그럼 여기서 a랑 b를 둘 다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자, 얘거의 좀 다른 표현을 보여줄게요. 이건 좀 쉬운 거고 이따 나중에 기출할 때 할 건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 fx를 적분한 거, 그게 5분의 2다. 이 말과도 똑같아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걸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중에 고난이도를 푸는 문제에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 되게 힘들다. 지금 1시간 좀 넘었네? 1시간 좀 넘었네. 아, 진짜 힘들구나, 이게. 다음 문제. 자, 수능 기출 문제 하나 볼 건데, 이게 조금 난이도 있어요. 조금 난이도 있어요. 어떤 애가 정규분포, 이 n이라고 쓰는 건 정규분포예요.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데, 근데 내압 강도라는 게 있는데, 그 내압 강도가 G, 내압 강도는 G라고 한대요. 근데 G가 4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면 불량품이래요. 오케이? 이거면 불량품. 근데 이 G라는 애가 또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냐면은 3시그마 분의 n-40으로 정의되어 있대요. 오케이? 근데 미안해요. 내압 강도가 G가 아니구나. 얘는 좀 그림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좀 그림을 가져올게. 잠깐만 그림 가져올게. 잠깐만 그림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줘. 어딨지? 여기 있다. 아씨, 책이 좀 달라서 없네. 그냥 다른 문제로 갈게요. 다른 문제로 갈게요. 이 문제로 가야겠다. 마음에 안 든다. 아니다, 그냥 잠깐만요. 나 지금 멘탈 붕괴됐어.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거. 잠깐만 문제 좀 보여줄게요. 이 문제로 갈게요. 그냥 지금 여기서 이 문제로 갈게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 있죠? 자, 이 문제 풀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잠깐만 이거 좀 풀어보세요. 보이죠? 그쵸? 이 문제 잠깐만 풀 시간 줄게요. 5분만. 나 좀만 쉬게. 힘들어. 5분 동안 풀고 있으세요. 아이고 쏘리.
미안. 했니 얘들아? 좀 더 줘야 되나? 1분만 더 줄게요.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어, 통계는 이 문제까지만 하고, 귀납법 야매특강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끝내고, 다른 날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아마 이건 한 8시 좀 넘어가서 8시 10분, 8시 뭐 20분 그쯤 아마 종료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다 풀었니 얘들아? 빨리 좀 풀어봐. 아이고. 이렇게 있네. 다 됐지? 예, 이제 여기서 가져와서 할게요. 이쪽으로 가져와서. 자, 이 문제 시작해도 되죠? 이제 양의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로 하면서 얘는 평균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이거래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세요. 표를 이렇게 그려요. 문제를 너무 크게 따왔다. 멍청인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t죠. 그쵸? 자, 근데 ht를 x가 15보다 작은 애로 정의한대요. 뭔 개소리야? 그쵸? 갑자기 뭔 개소리? 얘가 지금 확률 변수 x인데 x가 15보다 작은 거? 그러면 여기가 15가 여기에 있을 텐데 그 15보다 작은 이 넓이를 ht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함수일까? 당연히 t 값에 따라서 여긴 달라지겠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약간 얘를 좀 내려서 가져와서 해야겠다. 이렇게 좀 내려도 괜찮죠. 그쵸? 이 정도 내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h2.5는 무슨 말이냐면 t가 2.5일 때예요. t가 2.5. 그럼 t가 2.5일 때 이거를 그대로 z로 바꿔볼게요. z로 바꿔오면 여기가 0. 자, t가 2.5면은 표준화 공식에서 2.5분의 15-20이죠. 그쵸?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를 표준화해서 가져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그러면은 기억에서 말하는 건 이 넓이랑 여기 2보다 큰 쪽 이 넓이랑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똑같죠. 대칭성에 의해서. 그쵸? 기억이 참. 니은은 무슨 말이냐면 h2.5는 지금 여기서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h2를 알아야 돼요. 그쵸? h2는 이제 표준 편차가 얘가 2로 바뀌는 거죠? 그럼 바뀌면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5 되죠. 그쵸? 그럼 h2는 마이너스 2.5 이거보다 작은 이쪽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랑 이 빨간색이랑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또 카톡 소리 났네. 미안.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더 크죠. 그쵸? 빨간색이 아까 H2.5였죠. 그쵸? 당연히 그럼 니은도 참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H5랑 OH인데, 그럼 H2는 지금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여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여기인데, 근데 지금 H5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H5는 또 표준화해주면 5분의 15 빼기 20이죠. 그쵸?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를 얘 지우고 다시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2.5랑 마이너스 1. 지워버렸어. H2는 지금 여기서 0. H는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여기. 이만큼이 H죠. 그쵸? 근데 H5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봐봐요. H에다 H5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이니까 0부터 1까지가 3, 4, 1, 3이니까 자 0부터 1까지 여기가 3, 4, 1, 3이니까 여기는 0.5에서 여기 빼면 1587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0.1587이에요. 1587이에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알 방법이 없어요. 안 주어져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은 몇인지 보면은 자 0부터 1까지가 0.477이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이쪽은 0.0228이죠. 그쵸? 여기다 5배를 해봤자 0.1 조금 넘죠. 그쵸? 여기다 5배를 해봤자 0.1 조금 넘기 때문에 근데 이 H2는 0.028보다도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0.1보다도 조금 작거나 뭐 그 근처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거짓이죠. 그쵸? 절대 얘가 클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디귿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약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쵸?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문제 보고 쫄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확률 변수 이거 표준화하고 대칭성 보고 뭐 그런 거 복합적으로 내는 그런 문제죠. 그쵸?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야 이번에 문제도 좀 더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번 유형은 좀 신유형이긴 했어요. 지우고 이제 다음 단원부터랑 그리고 또 기출을 좀 풀어주는 거는 다음 강으로 넘길게요. 다음 강으로 넘기고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 야매로 푸는 거를 보여줄게요. 야매로 최근 기출 작년에 나왔던 올해 기출은 뭐 내가 거의 풀어놨으니까 네, 근데 올해 기출도 야매로는 안 풀었는데 어쨌든 최근 기출들을 야매로 푸는 거를 좀 보여줄게요. 자 일단 어떤 문제부터 할까? 문제 하나씩 가져와야 되거든요. 잘 보이려나? 너네한테 문제가? 문제 하나 가져올게요. 이런 문제인데 아 좀 안 보이네. 잠깐만 화면 좀 변경 좀 할게요. 이거 보여요? 보이는지 말 좀 해줄래? 이거 좀 안 보일 것 같거든? 지금 무조건 안 보이는데? 그쵸 안 보이지? 엄청 깨지네. 이거는? 이 정도는? 이거 깨지지. 아 어떡하지 이거?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건 이것도 깨지고 아이 망할 이러면은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더 고화질을 보이는 거를 그거를 사서 할게요. 알겠죠?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내가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한 다음에 다음번에 더 잘 되게 해서 할 테니까 미안해요. 이게 안 보일 줄은 몰랐어 나도. 이 아프리카 개씨 쌍놈 새끼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알겠죠? 뭐 이게 조금 더 준비해갖고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아,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아닌가? 그냥 손으로 써서 몇 개 좀 더 할까? 아, 근데 단원이 끝나서. 아무튼, 그렇게 하자, 얘들아. 미안. 알겠지? 다 못 끝내서 오늘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오늘 이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